자, 낮의 시문입니다. 낮의 시문. 낮의 시문은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압축형이야, 압축형. 자, 압축형이라는 건 뭐냐? 정보 압축형. 어, 정보를 되게 빽빽하게 막 묶어 놓는 거야. 너네가 1대1 대응으로 푼다는 거야. 평가원은 이걸 되게 싫어해, 1대1 대응을. 제시문이 이렇게 있으면 제시문의 내용을 이렇게 위치적으로 쫙 빠르게 읽고 선택지에 들어가 갖고 이 선택지가 어디 있었지? 이렇게 찾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빡빡하게 주고, 특히 가나형 중에 한 제시문은 그 정보를 줄 적에 일부러 형식 문단과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을 일치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시송글독해를 활용해 갖고 하는데, 일단 압축형이야. 그러니까 잘 쪼개면서 나와야 돼.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시간은 19세기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X로 잡아야 되는 건 우리가 뭐냐면, 개화파에서 얘기하는, 그치? 바로 뭐야? 민권이라고 하는 거야, 민권. 민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사상을 통해 갖고 서구로부터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기본권으로 인해서 민권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나오면 일단은 잡아봐. 이모군란 잡고, 요거 이후에 개화파를 들여다봤어. 개화파들. 개화파,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하나의 민권의 신장,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나오는 거야? 육일준이 나오는 거야. 자, 육일준은 군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민의 존재에 주목했대. 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국가의 어떤 형성으로, 그치? 근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다. 자, 그럼 이 민은, 일단 천부 인권이 있는 거야. 하늘로부터 나온.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사회계약의 사회계약이 나오네. 그치? 그리고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권리가 있대. 상대적, 인위적인 권리가 있대.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 그치? 두 권리를, 그리고 이 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법을 통해 갖고 해야 된다. 자, 근데 일단 육일준이 얘기한 건 요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얘기한 거는 법을 통해서 얘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얘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민에게는 약간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 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얘에 대한 시각이 무지해. 그래서 교육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를 혼란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요 부분이 있어.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일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6일준 다음에 박영효가 바로 나와. 그치? 6일준 다음에 박영효라고 하는. 박영효. 그치? 자, 박영효 같은 경우에 민권을 국권에 의해서, 그치?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고 설정을 했고, 자, 이 민권이라고 하는 건 자유와 권리, 그치? 자유와 권리라는 건데, 결국에 이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법을 통해서, 여기 이제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압축형은 여기 이 동그라미에서 이 동그라미 넘어올 때, 여기 동그라미에서 여기 동그라미로 넘어올 때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법을 통해서는 지금 공통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화파가 누구냐면, 김윤식이야, 김윤식. 김윤식은 약간 온건파래. 김윤식, 온건파라고 정리를 하시고, 온건이라고 그랬어. 온건한 개혁파. 그치? 자, 얘는 뭐냐면, 노비 세습 금지령을 공포했나봐, 국가에서. 노비 세습을 금지한다는, 이거에는 찬성했어. 여기에는 찬성했는데, 또 얘네가 또 역설적이게도, 타고난 능력에 따라, 여기서 타고난이 중요해.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정해진대. 그러니까 어때? 얘 약간 역설적인 거야.
양면적 태도인 거야. 그래서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허용했어. 이게 규민식의 논리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계합파 3명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글이 전개가 돼. 이 계합파에서 가보개혁의 신분제 폐지. 그치? 이걸, 자, 가보개혁이 나오고 여기서 신분제가 드디어 폐지가 돼. 신분제가 폐지가 된 거야. 그치? 가보개혁의 신분제 폐지. 자, 근데 법제상의 조치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노비는 존재했고, 신분제가 폐지됐음에서도 이번 노비가 존재했고, 거기에 대한 차별도 계속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독립협회에서는 굉장히 이 노예를 매매하고 차별하는 것을 비판한다. 노비를 소유하거나 차별하는 거, 매매하는 거를 얘네는 굉장히 비판을 한다. 자, 그러면서 얘네의 논의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에 준 권리이다. 그치? 자유, 평등이 하늘로부터 왔다. 요 사상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독립협회에서. 그래서 약간 통시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쭉 가는 거야.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이 나오냐면, 어떤 역사적 상황이 나오냐면, 형평운동. 그치? 자, 형평운동인데, 자, 형평운동은 뭐였냐면, 자, 1923년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었대. 형평사. 근데 얘네들 뭐냐면, 백정 있지, 백정. 그러니까 약간 천민이지.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러는 사람들. 근데 얘네들이 고기를 파니까 돈을 벌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적 부를 이룬 백정들 플러스 사회운동가야. 사회운동가. 사회운동가들은 뭐 자신들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노비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겠지.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호응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붙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 형평사라고 하는 조직이고, 전체적인 이제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형평운동에서 얘네들이 얘기했던 건, 이게 교육차별부터, 교육이 차별이 있었나 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교육차별이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양을 꼭 쌓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엄과 평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양을 통해서 존엄과 평등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제도화시키자. 여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형평운동이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글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형평운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또 흐르면, 내부 분열하고 일제의 어떤 탄압으로 형평운동이 이제 없어져. 그치? 그래서 이름이 대동사가 되고, 대동사라고 할까? 형평사가 대동사가 되면서 얘네들의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사회개혁을 추구한 운동이라서,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운동이잖아. 그래서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글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 글은 사실은 이렇게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쫙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X는 민권이야. 민권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민권이 이제 개화파. 그래서 3명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 공통점들 묻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후에 독립협회 형평운동.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지. 형평운동. 얘네들은
목적과 뭐 소양, 존엄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이 형평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것까지 파악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이제 글을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정보가 되게 빡빡하게 막 여기저기 섞여 있어. 그래서 뭐 찾아서 풀어야 되고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지게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다면, 그치? 우리 이거 배웠잖아? 거시독해. 요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요렇게 공간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 풀 적에 시간이 좀 준다. 실전형으로 풀어보면 이거보다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독해를 하고 있다. 요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